중간에 막 차 섞기도 한다고 하는데 도로에서. 그건 뭐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이 그 하는 소리예요. 한계 중대 역량이 대한민국을 말하면 한계 대대 역량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974 군부대에서 13년을 군복무를 하고 제대돼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교사로 2년 있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974 부대는 한마디로 최고 사령관의 호위예요. 호위뿐 아니라 또 최고 사령관이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신변 안전 사업이에요. 다 보다시피 경원이다 하면 기도 쭉 빠지고 그게 이제 인물도 잘난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북한에도 출신 성분이 나빠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인물도 크게 안 봐요. 출신 성분만 좋으면 어쨌든 1차적으로 합격이 되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군복무 13년 동안 청사에서 사업을 하는 건 몇 번 못 봤어요. 다 특각에서 해요. 김정일이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원산 특각이거든요. 그걸 저희 때는 427 초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427 초소다 하게 되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초소에 대한 개념을 금방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도 보초 나갈 때 1초소 나간다, 2초소 나간다 하잖아요. 그게는 뭐 초소가 3명, 뭐 1명, 2명, 3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말하는 초소는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보이사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건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런 것 같은 건 다 그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개 분대 뭐 10명, 뭐 한 개 소대 30명, 한 개 대대 400명 됐다 하면 이 초소란 개념은 10명인지 100명인지 1000명인지 모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974 부대에서 그 호위사 비밀은 혁명의 최대급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도 복잡한데요. 이제 우선 974 부대 하게 되면 매 지방마다 대체로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김정은이 사용하는 집들이 다 있어요. 원산, 창성, 송암, 평양에도 있고 대체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호위소대예요. 그 호위소대라는 것이 바로 김여정이 경호 사업을 하고 김정은이 차 타고 이제 판문점에 나왔을 때 발에서 보면 180 이상, 몸무게가 80kg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 호위소대라고 불러요. 호위소대는 두 가지 체계를 있어요.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 한 30명, 30대부터 50대까지 또 한 30명 두 개 팀을 돼 있고 이후에 이제 붙는 게 이게 경비중대라는 게 있어요. 경비중대라는 게 이제 1, 2, 3중대로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구분대 시찰 간다 할 때 겹을로 쌓는 경비중대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만탄창을 다 하고 기관총 뭐 그다음 발사관까지 다 메고 어쨌든 뭐 이제 호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대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경비중대가 있고 또 예비중대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다 평양시에 주둔하고 있거든요. 한계 중대 역량이 대한민국을 말하면 한계 대대 역량이에요. 400명부터 500명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 2, 3중대가 이제 교차적으로 김정은 경호를 하고 그게 이제 가깝게 그 보이는 인물들이 바로 그 호위소대 군인들이에요. 서로서로도 그럼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경비소대 군인들이 이제 한 4, 5만 명 되는 중에서 제일 훈련 잘하고 제일 총을 잘 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멋있는 사람들로 거기 이제 뽑혀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 앞에 이제 그 신호등이라고 있어요. 그게 진짜 행사차거든요. 신호등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이렇게 됐어요. 이 세 개가 이게 통행 암호거든요. 어디 현지 시찰을 가다가 초대소를 이게 차가 들어와요. 쫙 들어오는데 그 보초병이 보초다 그걸 세우게 되면 군무 위반 단속이 돼요. 이 사람은 처벌받고 그 부대 한계 초소상부터 깍대기 쭉 뺏겨져요. 왜? 장군님이 신변안전을 보장 못하고 장군님이 시간을 뺏은 걸로 돼요. 그러면 보초를 서면서 어떻게 장군님이 차를 식별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래서 200m, 300m 전부터 이게 차가 들어올 때는 앞에서 그 신호등이 반짝반짝해요. 그 반짝반짝하는 게 뭐인가? 군무 나가기 전에 저희들은 오늘 저녁에 통행암호는 파란색 그리고 15의 모양산, 금광산 이렇게 세 가지 암호를 줘요. 신호등이 있을 때는 오늘 저녁에 파란색은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면 차단봉 올릴 금방 통과시키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런 신호등이 없이 들어올 때는 확성기를 대고 차 안에서 15 모양산, 금강산 뭐 이렇게 하면 확성기 불어대요. 그럼 이게 장군님 차로구나 이렇게 올리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장군님 초대소라고 해서 옛날에 김정남이나 김정의도 들어모았어요. 또 딸로 초대소 안에 또 이제 본각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장군님 직접적으로 사업한 데는 부인도 못 들어왔어요. 그 식별 장치가 김정일이나 김정은 한 대만 있고 부인이나 김정남이나 이런 데는 없었어요. 중간에 막 차 섞기도 한다고 하는데 도로에서.
그건 뭐 판문점이라도 나갈 때 좀 보여주기 위한 걸로 그렇게 하고 초대소람 들어가고 할 때는 그 차석기 잘못하다 차서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경험 못 해본 사람들이 그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그저 웃고 하는데 진짜 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경호 사업 13년 하면서 실제 그런 거는 없었어요. 또 무슨 김정은 대역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영아 대역은 할 수 있어도 김정일이나 김정은처럼 딱 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 행세를 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제가 13년 동안에는 보고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럼 김정은 대역도 있다 이런 것도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대역하는 사람들이 그 특각이 다 들어오고 그 중앙당 청사 다 들어가면 비밀이 다 나가는데 그 뭐 대역들이 한번 움직일 때면 대역만 움직여요? 거기에 이제 허위 군관들을 붙고 다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정은이 탄차를 3초 이상 쳐다보면 총살이라고. 예, 총살까지는 안 되고요. 3초 이상 세울 수가 없어요. 저 이자 말씀드렸지만은 차가 들어온다 할 때는 그 뭐 신호라든가 신호등을 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고 세운 사람은 그 다음에 강직 처벌을 받고 혁명화를 해가지고 이런 중요 보초에 못 나가고 거기 초소지휘관들이 완전히 그 사상 투쟁을 받고 직급도 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멀리서 사람 형체가 3초 이상 유지되면 쏜다고. 이게 말에 좀 맞지 않은 말들이 좀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김정일이나 김정은 특각이다 할 때는 특각에서 20km 이상은 다 이게 봉쇄를 했어요. 철조망이라든가 차단물도 다 봉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보고할 수가 없어요. 만약 본다면 이자처럼 현지 시찰이나 이런 데 나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 현지 시찰 나갔을 때도 역시 김정은이가 어디를 이동한다 할 때는 그 20km 반경은 한 명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파트면 아파트 경호원들이 못 나게 다 막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 사실 그대로 저는 그저 구독자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